만약 조선시대 외계인이 한국 땅에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UFO를 보자마자 호들갑 떨기는커녕 멀리서 왔으면 시장할 텐데 따뜻한 밥부터 한 끼 먹어라며 숟가락을 쥐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조선 성종 1년 8월 3일 왕실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 보성군의 한 부잣집에 정체 모를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사람 모습이지만 키가 한 길이나 되고 죄인의 얼굴을 가리는 몽두만 쓴 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퍼뜨린 인물은 박성로라는 백정입니다. 놀랍게도 그 집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보다는 그 귀신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식사 때마다 쌀 한 말로 밥을 지어 먹였더니 그 외계인이 내 아우도 곧 내려오는데 그가 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두고 일부에서는 혹시 조선시대 외계인을 목격한 것 아니냐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도 일단 밥부터 푸짐하게 먹이는 모습이야말로 참 한국 사람들답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괴담을 퍼뜨린 백정 박성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갔지만 이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약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정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가도 어렵지 않게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예로부터 한국인에게 밥상 대접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의 본능이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이든 외계인이든 배부터 채워주는 한국인의 밥상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밥심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옛말처럼 한국 문화에서 밥심은 곧 삶의 기본이자 정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밥을 통해 맺는 관계와 정, 쌀 한 톨에 담긴 가치와 상징, 그리고 심지어 외계인에게도 밥을 챙겨주었던 이야기까지 고봉으로 살펴볼까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속담이 있듯 밥심이란 밥에서 나오는 힘, 곧 먹은 밥으로 내는 기운을 뜻합니다. 배가 고프면 힘을 못 쓰고 밥을 먹어야 비로소 기운이 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예부터 밥을 든든히 먹고 얻은 힘, 즉 밥심이 있어야 공부도 일도 삶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 에너지뿐 아니라 정신적인 원동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머니들은 전화로 자식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었니라고 묻습니다. 이는 정말 식사를 거르게 될까 걱정해서라기보다 자식이 별탈 없이 지내는지를 살피는 정 넘치는 인사말입니다. 밥 한 끼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가 곧 건강과 안녕의 상징인 셈이죠. 밥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죠. 밥벌이도 못하는 놈이라거나 밥줄이 끊겼다거나 지 밥그릇을 걷어찼다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입니다. 누구에게 밥값은 해야지라고 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이 되고 어떤 사람이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는 뜻으로 식구가 많다는 표현도 쓰죠. 특히 식구란 말은 본래 한 집에서 함께 끼니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밥을 함께 먹으면 한 식솔이 된 인연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일의 대명사처럼 폭넓게 쓰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마음을 먹고 겁을 먹고 욕을 먹고 돈을 먹는 등 숱한 행동에 먹다라는 말을 붙이죠. 한마디로 한국인의 삶은 온통 밥과 먹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밥이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사랑과 정의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은 단연 쌀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쌀로 지은 하얀 쌀밥을 가장 좋은 주식으로 여겨왔고 쌀에 대한 애정은 문화 전반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빵과 고기를 주로 먹고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문화권도 쌀을 먹지만 한국인의 쌀 사랑은 특히 각별합니다. 그래서 밥상 문화도 독자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가령 한상 가득 깔리는 여러 반찬과 국은 결국 중심에 놓인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조연입니다. 양껏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는 한국만의 특별한 식문화로 외국인들은 종종 한국인은 왜 이렇게 많은 반찬을 준비하느냐고 놀라지만 그 근간에는 밥을 더욱 잘 먹기 위한 지혜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인의 쌀 사랑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쌀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8월 18일이 바로 쌀의 날인데 이는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왜 하필 8월 18일일까요? 이 날짜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자로 쌀을 뜻하는 미자를 풀어보면 8팔과 10십 그리고 다시 8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 10, 8인데 예로부터 쌀 한 톨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고 합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고 잘 가꾸고 가을거지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8월 18일을 쌀의 소중함과 농부들의 노고를 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쌀에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쌀밥은 사치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은 쌀로 지은 하얀 쌀밥은 왕실이나 양반 상류층만 즐길 수 있었고 평민들은 보리, 조, 수수 등 잡곡이나 겹밥으로 끼니를 잇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쌀밥을 이밥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밥이란 조선 왕실의 성씨인 이씨의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슬픈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조선시대 경상도 어떤 마을에 효심 깊은 며느리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 늘 보리밥만 먹다가 집안 큰 제사를 맞아 모처럼 쌀밥을 짓게 됐죠. 며느리는 혹시 밥을 태울세라 조심히 뜸을 들이던 중 주걱으로 밥알 몇 알을 떠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엌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는 쌀밥을 몰래 먼저 퍼먹는다며 노발대발했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뒷산 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슬픈 사연에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정성껏 묻어주었는데 다음해 봄 그 무덤가에 웬 작은 나무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하얀 쌀밥 알을 닮은 작은 꽃송이들이 잔뜩 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한이 맺혀 피어난 꽃이라 생각해 그 나무를 이밥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발음이 변해 지금은 이팝나무라 부르는 나무인데 초여름에 만개한 모습이 마치 나무 위에 새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얹어놓은 듯 장관입니다. 앞서 외계인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 한국인은 예나 지금이나 물론 며느리는 예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대접의 기본은 밥 한 끼였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배불리 먹였죠. 옛날에는 집안에 떠돌이 귀신이나 객기를 밥으로 달래서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부안등지에서는 밖에서 돌아온 사람이 객기가 따라붙은 듯 아프거나 하면 객기밥을 지어 집 밖에 내놨습니다. 낯선 귀신이 배가 고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니 한 그릇 먹여서 보내주자는 것이죠.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의 진지상을 거하게 올리고 남은 음식을 문 밖에 따로 덜어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양이나 전북 부안 지역에는 제사가 끝난 뒤 물귀신 밥을 준다는 뜻의 물기라는 의례가 있었는데 밥을 물에 말아 나무 조각 위에 담아 대문 밖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를 일러 귀신밥이라고 불렀는데 집안 조상은 제사상으로 모셨으니 문 밖에 떠도는 귀신들도 챙겨주자는 의미였습니다. 굳이 해코지할 생각이 없어도 누군가 먹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다면 밥이라도 배불리 대접하자는 인심이었던 겁니다. 무당들의 굿이나 불교의 의식에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진옥이굿, 길군학 등을 통해 떠도는 귀신에게 음식을 차려보내고 절에서도 우란분절에 고혼을 위한 밥을 베푸는 의식이 있습니다. 굶주린 아기들에게 음식을 공양해 고통을 덜어준다는 자비의 실천이죠. 쌀 한 톨을 천금처럼 여겨온 전통, 밥 한 끼에 마음을 담아온 정서, 그리고 누구든 찾아오면 따뜻한 밥상부터 내오는 따뜻한 정. 이러한 한국인의 밥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배고픔에 서름이 큰 역사를 겪어서인지 한국인에게 먹고 산다는 문제는 곧 삶의 근본 철학이 되었습니다. 빈곤은 있어도 배고픔은 없게 하자는 구호 아래 불과 몇십 년 만에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식량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사례도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끈끈한 밥심의 정신, 즉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이 한마디에 담긴 진심 어린 안부야말로 한국인이 밥으로 전하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과 밥 한 끼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